근데 이게 사주 팔자 뭐 연월 시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거기에 맹신하는 어떤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맞아요. 예, 며느리가 이제 첫 손주 이렇게 볼 때 이거는 그 철학관 뭐 점 보고 와가지고 시까지 다 정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예, 시에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원장 선생님한테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해서 그 원장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데 어쨌든 그맘때인데 그 시까지 정하니까 그래서 그때 맞춰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그 나중에 그 시어머니가 막 땅을 치고 막 엉엉 울었던 게 그때가 썸머타임 적용할 때라. 시간을 잘못했어. 이게 도대체 그럼 적용을 안 한 거로 했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이거랑 되게 비슷한 얘기가 조선시대 때 있어요. 어머. 네, 조선시대 때 유명한 학자 중에 성삼문이라고 있어요. 정말 유명한 학자예요. 천재죠, 천재. 근데 이 성삼문이 태어날 때쯤에 이 성삼문의 그 외할아버지가 명리학이 되게 밝았대요. 그래서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제 해놓고 외할머니를 들여보낸 거죠. 그런데 애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가도 돼요? 했더니 잠시만 기다리자. 딱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애가 나오는데 그래서 막 막고 있어요. 이제 나올 것 같아. 이제 나가도 돼요? 또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잠깐 나왔다가 다시 못 나오게? 네, 못 나오게 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도 돼요? 했는데 3번 물어봤을 때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름이 삼문. 3번 물어봤을 때 나왔다. 진짜? 그래서 삼문이라 그러는데 외할아버지가 얘기하시기를 이게 지금 나와가지고 39살에 요절했다. 만약에 처음 나왔으면은 어린 나이에 죽었을 것이고 지금 나왔을 때보다 2시간 늦게 나왔으면 한 60세까지는 살면서 잘 살았을 것이다. 아깝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볼 때는 그냥 저처럼 상식적으로 처음 나올 때 그냥 나왔으면 되게 건강하게 잘 자랐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튼 확실하게 그 나름대로 좀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비 오는 날 결혼하면 잘 산다. 그 이사할 때 비 오면은 뭐 좋다. 이거는 다 이사할 때 비 왔었거나 결혼식 할 때 비 왔던 사람들끼리 너무 속상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라도 좀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사실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도요. 그 얘기를 누군가에 들으면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이사 갈 때 비가 왔어요. 좀 처량하잖아요. 비가 오는데 이사를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조금 속이 상하는데 비 오는 날 이사하면 좋대.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남이 해주는 얘기를 한마디 들으니까 뭐 잘 산다니까 하고선 그게 좀 무마가 돼요. 저는 결혼식 할 때 그냥 그 해에 제일 큰 폭우가 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말도 안 돼. 뭐 결혼할 때 비가 오면 잘 살아? 막 속으로. 그런데 그게 진짜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네요. 이상입니다. 네, 이상했습니다. 아니 근데 옛말에 뭐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겠느냐 이런 말도 있지만은 진짜 아까도 얘기했듯이 왕의 사주가 뭐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사주는 두 글자 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대략 한 52만 개 정도가 약 나오거든요. 그럼 분명히 사주가 겹치는 사람이 나와요. 왕도 궁금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성종이 나와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 한번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관리들이 쫙 전국을 뒤져서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한 과부가 나타난 거예요. 내 사주는 왕이 될 사주인데 나랑 같은 사주인데 왜 저 사람은 과부야? 이래가지고는 이제 불러서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성종이 임금이 됐을 때 그 과부가 원래 종이었는데 종에서 이제 면제됐다, 풀려났다. 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성종이 왕비가 죽었을 때 이 과부는 남편이 죽었다. 그다음에 이제 성종이 10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있다. 딱 얘기하니까 과부가 내가 10명의 남첩이 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주가 같지만 조금씩 비슷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얘기가 정사는 아니고 야사 그 책자의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50만 명 정도가 이제 사주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DNA 같은 거를 보면요. 보통 얼굴이 비슷한 사람의 확률이 30만 명 정도가 한 명 정도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한다면 저와 비슷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30만으로 나누면 돼요. 남자 여자 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닮은 꼴 대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찰리 채플린이 한 번은 닮은꼴 대회 나간 적 있어요. 자기 닮은꼴. 자기 닮은 1등 못했잖아요. 못했잖아요. 못했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사주가 그 확률적 50만 명이라는 것하고 DNA 그게 30만 명이라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인간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DNA 가지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사실. 그러면 뭐 조선시대 사주는 왕실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왕실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왕실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사주 보는 사람들이 뽑아요. 네, 뽑아요. 근데 재미난 사실이 예를 들어 왕실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사주,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날짜, 뭐 이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잘못 쓰이면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저 왕자들 중에 왕이 될 사주가 누가 있느냐. 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반역에도 엮이는 것도 이 사주 보는 사람. 아, 되게 힘들었겠네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용한 점을 봐서 이제 정치 권력과 결탁했던 사람들 중에 말년이 좋았던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왕실에서 총애했으니 얼마나 잘 맞춘 사람이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의 말로를 봤을 때 푸틴. 과연 그 사람들의 말로가 그 자신들이 원했던 말로냐? 그걸 본다라면 이제 거기에 관해서는 그 사람들이 변명이 있어요. 중이 제 머리를 깎냐. 그러니까 남의 사주는 내가 잘 보는데 내 사주는 못 본다. 그렇게 얘기하죠. 항상 그 뭐가 있네요. 있어요, 다. 뒤에. 예. 도망갈 항상 구멍이 다 있어요. 시계거리가. 옛날에도 똑같이 중국에서 이제 그 거북 등을 가지고 점을 봤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항상 똑같았었는데 그 점은 황제가 원하는 괴가 나올 때까지 계속 본 거예요.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이 아니라 실제로 이순신이 쓴 난중일기에도 이순신이 그 점 치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간편점을 치거든요. 근데 그걸 치는 게 나오는데 거기도 재밌는 게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쳤어요. 그러니까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군데 가고 끝내지 않습니다. 때마다 네, 가고 똑같죠. 일 있을 때마다 가고 자기가 원하는 답이 일이 들을 때까지 나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두 군데 세 군데 다녀오신 분들은 벌써 그 자기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앞에 점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일종의 암시 같은 걸 하죠. 그럼 또 눈치 빠른 또 분들은 그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일종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 그러니까 답정너가 옛날부터 옛날부터 있었네요. 있던 거죠. 황제가 거북점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점성술사나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제일 큰 비선실세 아니에요. 네. 근데 제일 세련되게 아부를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군주의 심기를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심기경호라는 말이 옛날에 유행했었는데 최측근이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심기경호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왕자가 여러 있는데 누가 모반을 일으킬 것 같은가 이게 항상 문제였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점을 봐서 알았겠어요? 많은 정보를 갖고 알았겠죠. 왜냐하면 왕의 최측근이니까 가장 정보를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 정보를 통해서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떤 사람 딱 찍어서 그 사람의 사주를 만들면 되죠. 근데 이 사주를 만든다니까 생각나는데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사주를 만든다니까 생각나는데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쇠자빈으로 넣고 싶은 거예요. 자기 딸을 쇠자빈으로 넣고 싶은데 그 결혼할 때 보면 이제 사주단자를 보내고 사주를 보잖아요. 부탁을 하는 거지. 얘 사주 좀 고쳐달라. 조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권력과 이제 결탁하면서 어쩔 사주를 고쳤다는 건 한 배를 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쪽 라인으로 서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걸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게 정치인들인데요. 어떤 정치인이 그 사주를 집어넣을 때 여러 개를 넣는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5월 1일생이다. 그러면 5월 1일, 5월 15일, 5월 18일, 5월 30일 이렇게 넣는데요. 누구 건지 모르게. 네, 자기의 정확한 생년월일이 언제인지 모르게. 왜 그러냐라고 그 물어봤더니 만약에 진짜 사주를 넣었는데 이 사주는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요?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소문이 나면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정치인의 어떤 자신의 그 행보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개의 사주를 넣고 거기서 제일 좋은 이야기가 마치 자기 사주인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레이건 대통령의 경우에는 부인이 한 $3,000 정도 매달 그렇게 의뢰비를 주면서 하루에도 두세 번씩 계속 전화해갖고 어떤 점성술사한테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 있는데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낸시 여사. 낸시 레이건. 네네. 그 이유가 대통령 총격 사건을 한번 예언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심리적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그쪽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이제 낸시 레이건 여사는 재혼이었잖아요. 레이건 대통령과. 이혼하고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운명론에 좀 휩쓸렸을 가능성이 크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직도 그런데 서구에서 똑같이 많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에는 이제 그 델피의 오라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영국이나 아일랜드 쪽에 드루이드도 있었고 프랑스에서도 항상 마을마다 어떤 점쟁이 같은 것도 있었는데 똑같이 다 존재했었다는 거죠. 노스트라다무스. 근데 그게 똑같이 게 무질서의 세계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아파트 그 현관을 나섰는데 위에서 투진 자살하던 사람한테 깔려 죽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해봐라 그러면요. 어떻게는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시속 몇 미터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중력이 얼마나 돼가지고 압력이 얼마 돼서 사망을 이른 것이다. 어떻게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왜를 설명 못하거든요. 왜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불운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운이라는 얘기를 딱 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이제 무질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 이거는 무질서의 세계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이 무당이죠. 그러니까 무질서를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고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요즘은 이제 아까도 뭐 그런 얘기 잠깐 나왔지만은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쉽게 점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 무당이 직접 나와서 막 이야기하는 걸 동영상으로 또 이렇게 그 보는 점이 거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이 미신의 세계에서 이제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점집들이 이렇게 몰락해가고 있었고 점을 보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그 전 근대적인 행위이며 그 과학적이지 못한 미신적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남의 눈치를 봤던 거예요. 근데 이게 타로라는 형태로 서양의 것이 들어오자 굉장히 쿨하면서 일종의 트렌디하게 이제 느껴지기도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게 쉽게 해서 젊은 세대가 이렇게 후지게 보이지 않게 됐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무런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혼자 은밀히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점 보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학교 축제 때 너희들 뭐 한번 부스를 꾸며봐라 라고 했는데 고등학생들이 신청하는 것 중에 겹치는 게 되게 많은 게 타로 카페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동양의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애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타로 카페는 되게 세련됐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랑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아니 제가 어떤 어떤 프로그램에 나온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상의 모든 걸 다 타로점으로 결정해요. 아이 기저귀를 살 때도 이쪽 회사가 있고 이쪽 회사인데 그거를 타로점으로 결정하고 뭘 결정. 근데 이렇게 들으면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분은 진짜 신봉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이것 때문에 한번 굉장히 그 결정을 못 하고 있을 때 이 덕을 많이 봤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 굉장히 편한 세계예요. 사실 이제 결정을. 그 배트맨에 등장하는 유명한 캐릭터 투페이스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동전을 던져서 그거 좋아요. 앞면과 뒷면을 가지고 모든 결정을 그렇죠. 동전 하나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인생은 100% 운이라니까. 네. 완벽하게 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그렇죠. 고민에 빠져야 되는 세계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선택은 그게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기저귀를 뭘 살 건지가 왜 치명적이지 않아요. 오늘 밥을 뭐 중식을 먹을지 한식을 먹을지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내키는 대로 할 거니까 그냥 그때 타로 이게 딱 뽑아가지고 이거 가야지 이거 괜찮은데 중요한 결정조차도 거기 이제 몰입하고 함몰되기 시작하면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나요? 거기 나오는 안톤 시거라는 유명한 네, 사진자가 그 사람 같이 이제 완전히 여기 몰입이 되고. 사람을 죽일지 살릴지도 이걸로 결정. 그 단발머리 악역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게 안톤 시거 최악의 악역이죠. 캐릭터인데 영화 역사상 과하시다. 가격하시고 근데 취향이 앞서서 그 젊은 친구들이 왜 이 점이라는 비과학적인 분야에 대해서 그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거부감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타로라는 걸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알 수 없는 여러 그림 문양들이 등장하고 그걸 이제 풀어주는데 그것이 이제 이야기의 구조를 가져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어떤 영웅의 아주 짧은 일대기처럼 자기의 서사가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죠. 내가 주인공인. 내가 주인공인 어떤 아주 짤막한 대서사실을 듣고, 이제 물론 모순입니다만 짧은 대서사실을 듣고 있는 듯한 이런 감각이 들어가게 되니까. 아니 근데 그게 사주팔자 볼 때 똑같아요.
그 보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 사람 일대기가 서사시로 펼쳐지죠. 저는 젊은 사람들의 그런 거에 관해서는 좀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그만큼 젊은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 세대만 해도 그때 점쟁이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위력이 있었어요. 부적 붙이고 엄마도 막 그런 거에 벌벌 떨었어요. 그렇지, 책가방 안에 예, 부적 막 그러니까 막 싫다 그래도 막 책가방 안에 넣어주고 집 대문 앞에 막 붙이고 엄마 이거 창피해요 좀 떼세요 그래도 끝까지 붙이고.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집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젊은 사람들은 그걸 일종의 놀이처럼 보는 거예요.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어떤 인생이라도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점이 나와도 그것은 결국 나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발전했다고 봐요. 아니 근데 영문대를 들어가셨을 때 집에 부모님께서 그런 거를 보고 뭘 부적을 써주시고 이러셨나요? 그런 거는 고등학교 때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재수를 했고 그다음에 저기 서울대학교 자퇴를 나가 했고 자퇴했어요. 뭐 그러니까 부적이 효용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역설적으로는 그 타로점이라든가 이런 앱에 있는 점을 봤을 때 치명적인 말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 편, 내가 결정한 거, 내가 가고 싶은 길, 내 편을 만들고 싶어서 사실상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든 아니면 어떤 돈을 주고 내가 가든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타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 서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서사를 통해 가지고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러면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맞아요, 이랬어요 하면서 이 점 보는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위로받는. 그래서 오히려 점을 좀 많이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주체적이라기보다는 좀 심약한 마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강한 좀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런 습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봐요. 근데 같은 말을 해도 이게 점을 보는 사람들이 하면 뭔가 진짜인 것 같고 믿음직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그거 단순하죠. 뭐예요? 돈을 내고 보잖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왜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구구절절 옳게 느껴지냐면 이분들도 경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아무리 잘 봐도요. 말주변이 없는 분들은 망했어요, 다. 맞아. 그러니까 몇 년 전통으로 살아남아 계신 분들은 이미 동종업계 경쟁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많은 고객들을 이미 상대해본 프로들인 거예요.